네. 자, 오늘의 키워드 분석.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북풍하고, 역선택이었는데, 뭐부터 하실까요? 역선택. 역선택. 하세요. 네. 지금 인터넷을 굉장히 달구고 있어요. 역선택을 걱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왜 이렇게 경선 룰을 만들었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많은 선거인단 신청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정청래 너마저 우리의 심정을 몰라주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선한 의지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추미애 당대표하고도 이 문제를 많이 심각하게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 2012년 경선 룰 정도로 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치열한 이런 토론 없이 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는데요. 2012년 룰대로 저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12년 룰에서 하나를 뺨으로써 역선택의 위험성을 더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을 선거인단 신청으로 받아줬냐면 첫 번째,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합니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2단계로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 담벼락을 하나 허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야. 근데 역선택하라고 들어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합니다 하겠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블로킹은 되는데 그걸 없앤 이유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하면 경선은 하나마나 뻔하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할 바에는 그런 블록조차 없애자. 이렇게 해서 그 조치를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대표는 아니지만 그런데 룰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난번 여론조사까지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앤 CNI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72.9%. 어우,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안희정을 지지한다가 23.9% 이렇게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정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이제 이 응답에 응했을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을 지지한다 5.5%. 안희정을 지지한다 72.6%. 어휴.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21.5, 안희정 66.5. 바른정당 문재인 8.9, 안희정 76.6. 정의당 문재인 49.6, 그리고 안희정 39.6 이렇게 나왔어요. 저기는 어디 말하고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은 21.5 대 66.5. 안희정이 66.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계층에서 문재인과 안희정 지지를 하는 것이 다른 정당은 완전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49%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1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가산 효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얼미터 일주일 전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 경선 선거인단이 참여하겠다 하는 걸 100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60%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외 정당이 33%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의사표현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33%가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선거인단을 신청하는 행위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역선택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12년에 역선택을 그때도 걱정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는 없었고 문재인 대표도 그래서 이거 한마디 했었죠.
남의 정당에 이렇게 다른 당이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다. 이건 차단해야 된다 했고, 추미애 당대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업무방해로. 예,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판도라에서도 얘기했구나. 근데 콜센터 첫날 디도스 공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서 어쨌든 마비가 됐으니까. 그렇죠. 한 컴퓨터겠죠. 한 사람이 그렇게는 못하니까 500콜 이상 들어온 전화번호가 50개 이상이었고 100개 이상이 500대였다. 그러니까 500번은요 전화로 손으로 할 수 없어요. 수작업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오토콜 시스템 ACS 이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불법이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의뢰를 제가 하자고 지금 당 지도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정의원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을 빌려가지고 별 우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우려는 하되 그렇게 그것이 크게 대세를 좌우할 문제는 아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말 말고 정의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선택에 저도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역선택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전혀. 근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역선택 문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있었죠. 네. 늘 완전 국민의힘에서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역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1등을 달리는 후보 쪽에서 역선택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은요. 27개 주가 있고 완전 국민 경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역선택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 한 번도 역선택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역선택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계속 여론조사에 1위 달리는 후보가 있어.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다. 그럼 역선택 때문에 뒤집었다 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 결국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이 민심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봐요. 네. 여론조사가 저도 어떻게 이제 되는지. 이 작가의 말에 일면 동의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경선 들어가면 최대 이슈는 뭐가 되죠? 문재인이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조현시아나 여론조사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50%를 못 넘어서 결선 투표로 간다. 그러면 안희정이 이길 수도 있다 하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1, 2, 3등이 역선택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 그때는 안희정을 무시 못한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고 실제로 2, 3% 앞섰어요. 결선 투표를 갔을 경우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네, 좀 그것도 염려스럽다. 결선 투표 들어갈 때 새롭게 그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있던 사람들로 그대로 치르기 때문에 예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 이상 뭐 200만 명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없을 것 그러면 같아. 뒤집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자, 저도 이제 이 작가의 기본적으로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 이제 디테일한 위험 요소가 있고요. 근데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좋아요. 네. 그 사람들이 참여 못하게 조금 두렵게 그게 하기 왜 위해서. 고발이 돼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무슨 죄야? 업무방해. 그게? 예, 업무방해. 왜 업무방해예요? 근데 이게 업무 그냥 방해입니다. 내가 근데- 저쪽 당을 지지하다가 예. 지금 이쪽으로 많이 아니, 관심이 갔다. 재미군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해당되지 않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고 또 뭐 사상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당에서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 이거는 선거법 위반. 그리고 소지가 이건 또 있는 겁니다. 엄포형이잖아요. 엄포형. 그렇죠.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려면은 위기의 위력, 그렇죠. 예, 즉 위기의 속임수여야 되는데요. 예, 과연 속임수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엉뚱한 질문을 여기서 한번 더 해볼게요. 네네. 한 가지,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이런 역선택 우려가 크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것은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투표를 해서 문 대표가 이겼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겼어. 아슬하게 이겼다는 게 50% 넘어서요. 50% 넘어서? 뭐 50%가 넘어서 이기든지 아니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 이기든지 아슬아슬하게 안희정을 이겼어. 그러면 지금 이 지표가 나오는 걸 보면 문 대표 말고 우리 당 말고 딴 쪽으로 가서 다 세를 합하면 안희정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다른 해서 세를 합치다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대해서 안희정이 탈당을 해서 결선에서 지고 나서 대연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탈당은 못해요. 현행법상 경선 참여. 예, 경선에 들어가면 지더라도 이제 네. 이인제법 탈당은 때문에 못해? 탈당 되죠.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구나. 걱정하셔도 되고. 자, 지금, 콜센터가 그래서 첫날 굉장히 저는 디도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방어막을 다 쳐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10시만 되면 계속 공격이 있대요. 근데 이제 블로킹을 다 해놔서 이제 콜센터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콜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 접수하는 것은 5만 5천 명 정도 평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4만 5천 명은 뭐냐? 근데 입력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뭐가 부진하거나 아니면 전화가 끊어지거나 그래서 그 정도를 하는데 역선택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약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실제로 저는 이미 선거인단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 이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끝까지 완수하는데 5분 정도나 걸려요. 길게 걸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잖아요. 하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예. 다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서너 번 입력하고 또 주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 입력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역선택을 계획하고 들어오는 이런 세력들은 그 부분에서 좀 차단이 되겠더라. 어렵다니까요. 이게 네. 자기 주민번호랑 개인정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자 200만 명이 참여했다 칩시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표가 한 60%쯤 나오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하면은 네. 오늘은 72. 그죠? 60% 칩시다. 네. 200만 표 중에 60%면 120만 표예요.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내로 하면 한 20% 나잖아요. 네. 그럼 40만 표야. 역선택에서 안 지사가 문 대표를 이기려면 120만 표 정도를 100만 표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 거야. 200만 표 참여했는데 네. 역선택으로 그럼 절반이 200만 표 중에 절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300만이 이거는. 들어오면은 가능한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많아질수록. 제가 저쪽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많아지면 그게 왜냐면 박사모가 작정을 하고 지금 아무리- 탄핵되고 나서 일주일이 또 있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작정을 해도 50만 명 이상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절대 못, 50만 명, 30만 명, 20만 명도 못 들어와요. 근데 저도 불가능한 하나 얘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투표하듯이 들어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그냥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물론 역선택으로 후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전제가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예. 지금보다 많이 좁혀졌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우세는 하지만 뭐 한 10% 정도 이기고 있을 때 이때 경선이 이루어져서 역선택에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지금 지지율을 좁혔다 하는 거는 네. 안희정을 찍는 사람들이 중도 우파들이 많이 여론조사에서 찍기 때문에 안희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내 경선에서 뽑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 우르륵 와갖고 투표하자 한 100만 명이 안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당내 지지율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이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갔어요, 당내에서.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100만 명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 왜? 불가능.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 이 투표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그건 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사모들이 지금 탄핵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죽기 살기로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안 그거는요. 돼? 여당 같은 데가 들어와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과도한 걱정이고요. 자,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어요. 10% 정도. 지금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20%라면 절반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적극 참여층이 아닙니다. 네. 경선에서. 그래서 실제로 안희정 지사를 종편들에서 엄청 띄우기를 했고 그리고 더 이상 안희정 띄우기를 못할 겁니다. 그 분수령을 맞이했어요. 더군다나 손석희 뉴스룸의 24분 이것이 네. 완전히 치명타가 됐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거기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댓글 보니까. 아,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움직이겠죠.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안희정으로 넘어갔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아닐 것 같아. 근데 많이 왜냐하면 움직이는 충청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 그렇지 사람들은 안 않습니다. 움직여요. 아니, 지금요, 댓글이요, 오늘 네이버 댓글 제일 많이 달린 기사, 그 1등이 그건데, 댓글이 한 4,000개 정도 달렸습니다. 저는 네이버는 보수 성향 사람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다음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한 200개를 보면서 봤어요, 강연하면서. 쭉 그 호감 순위부터 오잖아요. 호감 순위는, 이 댓글은 내가 호감이 간다. 호감 순위부터 쭉 제가 봤거든요. 한 200개 댓글을 봤어요. 봤는데, 단 한 개도 안희정을 칭찬하는 게 없고, 버스 지났다. 지지 처리한다. 이랬는데, 중간에 어디쯤 가다 보니까, 안희정 화이팅! 이렇게 있어, 하나가. 그래서, 이거는 안희정 그러면 계속 화이팅 하겠다는 거 하니까, 그 밑에 줄에, 취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컸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여기 우리가 이 선한 의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 선한 의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그 좋은 어떤 바람으로는 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본인이 사과를 승승장구하고 했기 때문에. 있었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지지율을 좀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지지율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던 보수들이 JTBC를 보고 마음을 바꿀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럼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아니, 없는 거죠. 그래도 안희정 지사는 기본적 스탠스로 민주당에서 지지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많이 근데 있어요. 그 고대 나온 사람들이 이명박 뽑을 때 보면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지금 안희정한테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큰 지장을 그러니까 받지 중도 않지 않을까? 보수는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같아. 정통 민주당 지지자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합니다. 어차피 이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지지율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는. 왜냐하면 지금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한 번씩 출렁출렁 하면서 지그재그를 가면서 가거든요, 보통. 근데 그럴 시기에 선한 의지 발언이 나왔고, 뉴스룸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과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일단 패착일 것 같아요. 기세는 꺾였다. 사과했어요. 이거 안 하면 여기서 끝장나는 거였어요. 아니, 이왕 사과 이렇게 안 된 했으면. 거. 그렇지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안 하고 가야지. 사과 안 하고 끝까지 아니야, 근데 아니야. 어제 뉴스룸에서는 그건 끝까지 안 돼. 밀고 나갔는데 아니야, 오늘은 또 사과한 그거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거 못 보셨구나.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엄청났어요.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왜냐하면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가 맞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이거는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측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난 자기 그게 주장이 이해가 안 아니라고 돼. 계속 갔어야지. 아니 근데 그게 왜 거기까지 갔을까 이 양반이? 원래 생각인 거죠. 이게 저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실수예요? 제가 보기 아니야. 뭐예요?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쪽 저쪽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 이화적인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의 아성을 헐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 친박 쪽으로 이 보수 중도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오버한 거지. 넘어간 거지. 아니, 거기 그게 어떻게 선의야. 아니 거기 강연 영상을 보면요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 이해할 맞아요. 만해. 아, 맞아요. 단어법이었고. 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JTBC를 본 거야. 근데 거기 와서 이상하게 해명을 한 그렇지. 거예요. 예, 이상하게 됐어요. 잘못한 게 JTBC 없다고. 뉴스룸 나가고 나서 어떤 댓글들이 계속 붙었냐면 이제 태극기 집회 나가겠군. 거기 가서도 어울리겠군. 다 이거였어요. 이거에서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또 어제 JTBC 뉴스룸을 보면서 뭐 사과하고 안 하고 이 여부를 떠나서 저는 말하는 태도, 눈빛, 입모양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뭐 늘 그렇게 많이 했잖아. 봤는데 응. 지나친 엘리트주의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워딩이 뭐였냐면 21세기와 21세기가 철학 지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까지는 의심하고 하는 것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선한 의지를 다 받아들이는 걸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개변을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손석희 앵커의 표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제 네. 어저께 뚜껑 열렸어.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번역기는 한 대로 충분하다. 즉 안희정 지사의 그 뉴스룸 손석희 앵커와의 그 이야기가 결국은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그래 얘기거든요. 좀 답답한 면이 저도 없지 않아 잘 이해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뭐 20세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본인 생각이 본인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 자, 근데 그런데 거기 나와서 자기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어제 잘못이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2003년도에 이미 2013년도에 이미 페이스북에 다 써놨다. 지금과 또 그러니까 그 선언을 얘기를 지는 3번 했어.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사과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거기까지 합시다. 네. 네 거기까지 하고.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한 줄 딱 올린 게 The 난리가 road 났어요. to hell is paved 예? with good intention. 그러니까는 이 선의라는 선한 의지라는 그 말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오는 거예요. 봤어요 저도. 네, 근데 그것이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선한 의지로 덮여있다는 페이빙 예. 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아무 설명 없이 하나 넣어놨는데 난리가 난 거야. 예. 문재인이 영입한 손혜원이 이 안희정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어쨌다는 둥.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이 선한 의지라는 얘기는 위장이에요, 위장.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슬픔도 많이 써요.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리고 이걸 썼죠. 저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다시 이제 문 대표가 정말 요번에 오늘 워딩을 너무 잘하셨는데 분노가 있어야 된다.
이 잘못된 일을 보고 근데 그걸 보고서는 뭐 피바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보고 진짜 실망했어요. 저는 안지사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변명하는 거 보고도 상당히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오늘 그 분노 얘기를 하는데 그 피바람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해졌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분노하니까요.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논계를 썼던 변영로 선생.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의 분노를 하는 거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의에 분노한 민심이거든요. 근데 그 민심과 정확하게 다르게 간 거죠. 아니 그리고 나는 그 사과도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게 내가 그 글은 안 썼는데 사과를 하려면요. 깔끔하게 단순하게 해야 돼요. 왜 거기서 또 다시 무슨 사랑이니 뭐니 말장난을 하니? 현서 변호사. 네. 내가 두 분이 이제 안희정 지사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드 좀 쳐. 실도 안 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고요. 안 되고. 사실 이번에 그 선한의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증폭이 되고 폭발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 선한의지 네 글자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동안 의도가 있다니까.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어떤 재현정, 사드, 이재용 불구속에 대해서 네. 입장 이런 거 창조경제는 있잖아요. 어떡하고. 창조경제 뭐 이런 거 쭉 쌓여왔어요. 녹색 성장까지 해서 더 이상은 못 쌓여온 갔습니다. 거죠. 쌓이다가 이번에 터진 건데 이게 당내 근데 왜 경선에서는 그랬을까? 굉장히 그게 불리할 것 왜 같습니다. 따박따박 그렇게 그 양반이 했을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간 거예요. 손혜원 의원의 폭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 폭탄이라기보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데 저는 지금 안희정 지사를 뒤에서 멘토로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주는 게 저는 김종인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한다라는 것을 이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3년 임기를 내놓을 것 같아요. 누가? 안희정, 김종인. 그거 김종인이 뒤에 있다는 건 손은 생각이죠? 제 생각에 네. 저가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그 키워드들이 너무 비슷하다. 맞는 거죠. 네네네.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그래서 안희정의 발언은 김종인 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은 야, 생각이고.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김종인 박사께서 내가 안희정을 돕는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거 통합과 뭐에 지금 이 뭐 진짜 답이다 하면서 경제민주화 내가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줄이면서 개헌을 하자라는 공약을 들고 나오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랑 똑같지 뭐. 민주당이 지지하는 푹 빠지고 중도 우수는 뭐 중도 보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저는 손혜원 의원이 예상한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경선에서 안희정은 폭망한다. 예. 3등. 네. 불가능하고. 근데 김종인 박사는 이재명 시장 지지율을 막 치고 올라갈 때 이재명 시장하고 굉장히 가깝게 많이 만났어.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희정 시장 올라가니까 다시 안희정 시장 만나는 거야. 그냥 문재인이 싫답니까? 근데 왜 이재명 지사랑 만나다가 안희정 지사를 만나게요? 아니 박인재 대세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 반기문 왔을 때 반기문한테 또 아. 하다가 그다음에 반기문 별 볼 일 없으니까 안희정이 올라가니까 안희정 만나.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 수 있어. 이런 거지. 경선만 지지율 이겨봐라. 1위는 문재인 전 대표인데 왜 문재인 문재인 대표한테 안 나갑니까? 문재인은 양지를 바란다면 본인이 가야죠. 안 도와줘도 되니까. 아, 그 공적을 지지율을 세우기 얻을 수 위해서.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한테 모든 그것을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래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참 경선이라는 게 뭔지 박원순 아웃되고 이재명 아웃되고 안희정까지 아웃되고. 그러니까. 근데 차차기는 아니, 정청래 의원이 하세요. 손수호 변호사 있잖아요. 네. 정청래 법률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요? 변호가 네? 또 갑자기. 차차기 준비해야 돼. 그리고 박지원 대표 고소한 거 있잖아. 아, 예. 트위터 6개. 네. 그거 빨리 분석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래. 법률 자문. 네, 자, 좋습니다. 키워드. 무료네. 또 하나 키워드 뭐예요? 키워드 듣기 전에 광고 듣고 가야지. 네, 거기까지 하고요. 키워드 두 번째 듣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북풍. 예, 김병남? 북풍 한 소리 몰아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예. 그리고 또 감시하고 해야죠. 예. 북풍은 선거 시기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상수거든요. 예. 1년 365일, 예. 24시간. 근데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김정남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고 그리고 종편은 또 다 뒤엎었잖아요, 이걸로. 앞으로도. 보수는 이걸로 또 안보 장사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북풍은 통하지 않는다. 네. 이런 동감. 거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천안함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이사 조치가 있었고 그것이 지방선거에 팍 맞물려가지고 사건이 터졌고 오히려 야당이 승리했죠. 근데.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북풍 변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 제가 봤을 때 북풍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예. 김문수 지사가 오늘 인민혁명을 또 내걸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포악성 뭐 이러면서 계속 유혹을 느끼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북풍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그렇다고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혜원 의원이 이것은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 사람들이 이런 북풍 사건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하고 계속 예방 주사를 놔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 때마다 북풍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부추겨서 선거에 이득을 취하던 것이 이제 보수 세력인데 가장 결정을 이뤘던 것이 87년 대선 직전 하루 전에 칼기 폭파범 예. 김현희를 김포공항에 데리고 왔죠. 예.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선 바로 직전이니까 전날이니까 뭐 어떻게 뭐 방어도 안 되고 96년 총선에서 재임 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왜 북한군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총풍 예. 또 뭐 총 쏴달라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재미는 보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역력이 좀 생겼고 그리고 또 촛불 국면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각성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대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풍 공작을 통한 안보 장사는 예.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저도 예측을 합니다. 동감하는데요. 통하지 않는다는 걸 한 개 더 붙이면 과거에는 국민들이 이 정보를 잘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을 수 있는 게 뉴스 기사 뭐 신문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SNS로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받기 때문에 북풍을 의도해도 여기 안 흔들립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는 통용이 잘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때 천안함 사건 때 보여준 것이고요. 예. 자, 근데 이 북풍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기는 뭐였냐면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를 출범하기 직전에 전쟁 이후 53년부터 96년도까지 북한 땅을 실제로 밟아본 정부 요원들 있죠. 200명이 안 됐답니다. 근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북한 땅을 밟아본 사람들이 13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130만 명이 북한에 갔다 와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겠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라면 사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게 햇볕 정책의 성과다. 가서 보니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라면 사재기가 없었고 1차 핵실험 했을 때 제가 그때 주장을 했었죠. 그때 생방송 KBS 열린 토론에 제가 여권 인사는 처음으로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남침용이 아니라 대미 협상용 카드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MBC 여론조사도 그때 당시 했거든요. 이게 북한 핵 쏜 것이 핵실험한 것이 어느 쪽이 책임이 제일 크다 보냐. 놀랍게도 북한이 1등이 아니었어요. 미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 북한 이 순서였어요.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죠. 지금도 달라질 수 있지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오늘 다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정세현 전 장관 이름이 계속 떴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언론이 지금 집중파 때리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도 집중파를 때리면서 이런 사람을 영입한 문재인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정세현 장관이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정남 피자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냐. 말은 워딩은 맞죠. 뭐 김대중 납치 사건 있었으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느냐.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이게 역풍으로 막 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괜히 정정 장관이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았을까, 빌미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키워드로 타이밍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정치인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제 한 말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오늘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같은 사람이어도.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종합예술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 6개월 전이라거나 뭐 이랬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저는 얘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뭐 심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들의 그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좀 잣대가 달라요. 다르죠. 예, 왜냐하면 그거- 이게 여기는 찬반이 있고 피아가 있고 공방전이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밖에서의 워딩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엄청난 게다가 오늘 그 얘기 나온 거 그 안희정 지사가 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뭐 내가 모시던 분이 떨어져 죽었다라는 말. 이 네.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말이 심한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팩트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정치권에서는 네. 용어가 의도입니다.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 처음에요. 근데 그런 노무현 용어를- 대통령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이런 데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살했다. 그리고 첫 번째 일보 제목이 자살이었어요. 노무현 자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유고 게 이렇게 처음에 유고, 나왔다. 서거 이것이 예의잖아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망자에 대한 그 대통령을 지낸 분에 대한. 총 맞아 죽었다고 나 맨날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나는 노무현하고 친하니까 그런 말을 해도 돼. 나는 익스큐즈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져 죽었다 이런 표현은요. 일베나 이런 애들이 공격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정치권의 용어들은 그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정세현 장관이 어쨌든 말은 나갔어요. 나갔고 지금 언론에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습하는 게 그 좋을까요? 어떻게 수습이 정 돼? 장관이 본인 스스로 그 말을 거둬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문재인 캠프 혹은 문 대표가 직접 내 뜻과 다르다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얘기할까요? 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게 얘기를 나갔나요? 했는데 문 네. 대표님이 사실은 전인범 장관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했을 때 그걸 서둘러 자기가 봉합을 하려고 그러거나 막 둘러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그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 워딩 치고는 조금 적절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슨 뭐 사과를 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또 이 공격의 빌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냥 2, 3일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예.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이런 말도 했죠, 실제로. 뭐 기다리는 게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남 피살은 테러 범죄다. 예. 라는 말을 했고 또 정세현 전 장관도 나와 같은 뜻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을 좀 커지는 것을 이제 그 막기 위한 그런 그 수습책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권 들어와서 이 뉴스들 나오는 거, 특히 종편이 많은 뉴스들을 생산을 해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시간만 지나면요. 그냥 우리가 목이 물리면 처음에 막 간지럽고 이렇게 부어오르다가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 중국 갔을 때, 그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냐면은 문익환 목사가 북한 갔을 때보다 더 시끄럽대요. 우리가 딱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우리 친정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발 좀 텔레비 좀 안 나오게 하라는 거야, 저한테. 텔레비만 나오니까 무슨 그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 했잖아요. 총 맞아 죽을 것 같이, 마치. 근데 갔다가 와서 한 일주일? 예. 열흘 지나니까요. 그냥 그 사실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요. 프레임을 그 걸어서 기간 동안 당 지도부가 잘 견디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안 했죠. 당 지도부의 역사는 빨리 꼬리를 잘라야 되니까 빨리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막 시키고 표창원 있거든요. 징계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나와서 해줬어야지.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사실상 그렇죠. 정청래 징계 빨리 밟아라. 이렇게 하면서 확 더 그게 또 기사화가 되고 그렇죠. 또 징계를 받으면서 또 기사화가 되고
실제로 그럴 때 저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그 어딘 가서 그 공갈만한 못한 그보다 더한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당에서 먼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정청래를 당에서 보여줘야지 하고 목에 핏대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야. 그때 이동형, 정봉주 뭐 등등 김어준 해가지고 팟캐스트에서는 다 옹호해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세가 국회 나가신다고. 안에서 얘기가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갔을 때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돌아오는 날, 그 당 지도부에서 오는 날, 그 공항에서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돼갖고 왔는데 당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쳐갖고 왔는데 이제 뭐 밥을 사준대. 그거 밥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난리가 나고 정론관에 서서 완전히 무슨 역적을 한 것 같이 서 있는데 밥을 먹자 그러더니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전 사실 많이 실망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언론 전화 받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 자기들이 우리가 정말 휴가 내가지고 간 걸로 인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여론의 그 프레임에 당이 뭔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사실 원내에서 끝까지 싸워준 기동민 의원이 끝까지 싸워줬어요. 자기 혼자. 난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동민 의원을 그때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봐요. 혼자 싸웠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도와줬고.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문재인을 직접 공격할 거리는 쉽게 찾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들,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지금 아마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주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속속 인재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현 전 장관도 그렇고 이제 저 집안에 전인범 장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건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형국인데 다른 분들 지금 보면 예정숙 이사장도 들어오신 거고요. 김수현 교수, 또 호소카 유지 교수, 장진수 전 주무관. 또 김상곤 전 교육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고 김진표 의원 뭐 이런 분들 소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때요? 1등 후보가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들을 영입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선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이번은 인수위가 없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재 영입들을 쭉 해놓고 예. 대선 막바지에는 대략적인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이 대선이에요. 내일부터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재 영입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장관을 시킬 것 같으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2-3명 복수를 해놓고 그리고 검증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재 영입은 특히 1등 문재인 캠프에서는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리스크가 좀 있잖아, 지금. 리스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1등 후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당선도 당선이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한치의 구멍과 누수 없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문 대표님 TF팀 하는 그 정책공간도 그렇고 지금 영입하는 사람들 보면 다 너무 올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고민정 아나운서 빼놓고는 다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는. 왜? 문 대표 지지자들이 무서워. 손수호 변호사는 아니, 나이가 인재 영입 많다는 제한 건 팩트인데 없었습니까? 무슨 그걸 없습니다. 갖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인재 영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가 뭐예요? 인재 영입을 들어와 달라고. 또 들어오라고, 문 캠프로. 아유, 아니, 들어가면 지금 종편 못 훌륭한 나가시잖아. 분들 정말 많이 계시기 종편 못 때문에 나가지,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아, 일을 해야죠. 근데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변호사들은 그렇게 네. 법조인들은 국회에 많을까요? 변호사가 많아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 무슨 간호사는 몇 명인데. 아, 그런가?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정철희 의원이 왜 그럴까? 왜 법조인들이 국회에 아무래도 많이 국회 입법이라서 첫 번째 그래요? 기능이 입법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하나는 아, 그렇구나. 국회의원 하다가 안 되더라도 변호사들은 먹고 살기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자기가 벌든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나가서 그만두고 다시 변호사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국회의원을 할 때 변호사도 같이 했거든요. 못하게 하지. 지금은 이제 이제는. 못하지만. 그래서 돈벌이에도 국회의원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돈벌이가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그랬겠죠. 다른 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새누리당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누리 아니고요. 자유당. 아씨, 자유당 미안해요. 자유당. 그런데 자유당이 또 경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두 개가 모순에 걸렸어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네 경선 준비. 그러니까 그런데 경선 준비하면 안 돼. 탄핵 기각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당은 경선 준비하는 당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정해져 어떻게 있는 거 아니야, 갖추고 또? 있고. 바른정당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룰 가지고 경선 룰. 그래서 유승민 의원 쪽은 여론조사를 끝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 쪽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해서 한 번 붙었어요. 예, 나경필 지사가 여론조사에서 밀리니까. 네. 또 국민의당도 아직 뭐 경선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서 기사가 떴는데 아, 봤습니다. 봤는데 바른정당으로 갈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박지원 대표하고 감정 싸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들어오면 개문 발치하겠다. 그러니까 정운찬 전 총리는 나는 그러면 국민의당 가야 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맞아. 바른정당.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나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무슨 삐지고 안 삐지고 떠나가지고 이 정당 갈까 저 정당 갈까. 만약에 이거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럼 여기서 보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당에서 마지막에 그 총선 때 영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것저것 재다가 못 온 거예요. 아, 정운찬 전 총리. 네. 아마도 아주 가장 유력한 비례대표 앞번호였을 앞번호,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이것저것 너무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내가 총리까지 했는데 뭐 국회의원 정도를 이렇게 뭐 숙이고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 그래요. 그것도 근데 있었고 몇 명 더 달라. 이런 근데 이제 이런 썰도 있었고. 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영입에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확 결정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만덕산에 그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꼭 실기를 해요. 아, 근데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재지? 확 하나로 딱 못하고. 왜냐면 결단- 신념이 없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성격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은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렇죠. 하셔야지. 아니 이 당 저 당이 어딨어. 나의 정책과 이거 그 정치 노선과 맞는 당을 근데 가는 거지. 한 번 재는 사람들은 평생 재요.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박기훈처럼 잘 본인이 빼는 거야. 그렇구나. 아, 저는 정치인이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진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엔 타이밍의 문제야.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의 그 대통령 선거나 이런데 그 영입의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러 번 기회를 가졌는데 매번 놓쳤어요. 자, 근데 정운찬 총리를 보면서 제가 제일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정치는 건달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건달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건달기는 조폭의 건달기 네. 이런 것도 약간 있고 실제로는 하늘권 통달할 달 하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심이 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민심과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달이라는 것은 항상 국민의 의사, 시대의 흐름 이런 것과 본인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러니까 내가 총리까지 했으니까 이런 걸로는 정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무속인, 네. 연예인 네. 사주가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기한 끼가 바로 그런 끼야.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청래가 예언한 대로 대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정청래가 무슨 신통력이 있냐. 저는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 흐름 이런 것을 진짜 매일매일 체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은 처음에 탄핵에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촛불 민심이 결국 탄핵을 시킨 것처럼 헌재나 특검도 결국 민심 따라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헌재도 특검도 지금 뭐 탄핵해야 된다는 게 80% 변하지 않고 몇 달을 가고 있어요. 이런 여론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국민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검사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도도한 시대의 흐름 이것을 거역할 자는 없다. 거역하는 자는 낙오자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할 말 있으세요? 네. 네.
MBN 어떻게 나 요새 너무 걱정이에요. 판도라. 아니, 자, 예. 정 의원님, 방송 끝나고 다음날 그 시청률 살펴봤어요? 봤지, 그럼. 제작진에서 문자를 주던가요? 아니, 저는요, 예. 그날 우리 청래당과 블랙조끼에서 같이 보셨어요? 같이 예. 보고 1시 반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을 안 잤어요. 못 주무신 거 아닙니까? 못 반응 잤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바르셀로나의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도라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백 개를 쓸줄 다 알았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저런 포털 가서 다 댓글 반응을 보고 검색해보고, 예. 다 봤어요. 예. 근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지, 그럼. 난 정정래 이런 게 그런 게 되게 좋아? 훌륭해요. 네. 어떨 때, 이런 굉장히 훌륭해, 진짜. 네,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작진도 밤새 반응을 봤더라고요. 반응을 보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연하고 그냥 녹화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뭐 냈어요? 공개할 것도 있고 공개할 거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방송국도 시청률이 높아야 예. 뭐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대세는 80%가 박근혜 탄핵이다. 기계적 중립은 곤란하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정청래 발언 1분 하면 차명기 1분 나오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 민심,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계적 균형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가장 핵심은 멤버 교체지 뭐. 멤버 아니에요? 교체인데, 그 또 어떤 제안, 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의미적 요소보다 재미적 요소를 더 가미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거죠. 예. 그래서 편집을 좀 유쾌, 경쾌, 발랄하게 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는 제가 제안 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이게 4번 5번에다가 이 시청률 이러면요 이거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못 합니다 방송은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뭐 뭐든지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녹화를 화요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게 설전이 월요일 날 하는데 지금같이 정치권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왜 일요일 날 하냐고. 하루 늦다고. 아니, 근데 그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하루 더 늦게. 녹화는 일요일 날 한 건 이제 처음이니까 하는 거고, 이제 월요일 날로 옮겨갈 거고요. 아니 월요일 말고 설전이 월요일 하니까 우리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서 밤을 근데 새고 해서 제작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더라고요. 썰전 처음에 출발할 때 1%도 안 됐대요. 처음에 그땐 할 때. 다르죠. 대세로 잡았는데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잘못이 목요일 날 들어간 건 잘못이야. 그건 오만한 거야. 저도 그거는 처음에는 반대를 네. 했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 바꾸면서 좀씩 바꿔가야지. 그 네티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화요일 날 외부자들, 수요일 날 판도라. 그렇지. 강적들, 목요일 날 썰전 있으니까 월요일 날 틀어라. 그리고 막 그걸 지정해서 나한테 관철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중은 항상 맞아요. 네. 편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편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는 그것을 지금 정치가 거의 오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가 정말 그 연예고 그래서 이 정치 얘기를 가장 싱싱한 걸 하려면은 이 녹화하는 시간하고 방송 시간하고가 가까워야 돼요. 최단 거리로 해야죠. 네. 그래서 월요일 날로 하면서 일요일 날 찍고 월요일 날에서 밤새고 녹화 밤이니까 월요일 날 방송이 아니, 편집 불가능해. 못해? 그건 편집이 안 돼. 근데 왜? 이 편집하는 거 보니까요. 하루 만에 절대 못해. 3일 밤을 새더라고요. 예, 하루 만에 절대 못해. 완전 녹초가 되더구만요. PD하고 작가들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3일간을 밤을 새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그거 하는데 안 돼, 왜 안 돼, 못해? 안 돼. 그런데 썰전도 그렇게 땡기라면 그것 때문에 절대 안 된다니까. CG 넣고 불가능한 일이야 진짜로. 진짜. 근데 하여튼 저는 날짜 첫째는 그 시간을 땡기는 거 하루라도 더 네. 땡기는 거하고 그리고는 그 날짜 바꾸는 거. 근데 이번 그런 노력을 2회는요.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2회는 1회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뭐 재밌어? 박찬종 변호사마저도 없으면 더 재미없을 텐데. 아니요. 보세요. 3% 기다. 좀 나요? 3%요? 아, 3%안 돼. 3%좀 갑시다. 난 2%만 좀 넘으면 내가 밥 살게. 양고기. 근데 알겠습니다. 이 3%를 일단 넘어야 이 롱런으로 가요.
굉장히 높은 3% 건데, 3%면. 에이, 우리 집 테레비 세 개 안 돼. 우리 남편 테레비는 내 자신이 없고. 자, 근데 이게 이제 피플 파워라고 시청률 조사하는 가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어요. 설치돼 있죠? 설치돼 있어요. 기계가. 3천 가구가 예, 이렇게 예, 있어요. 있고 거기에서 분 단위로 다 예. 측정하더군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있고, 요즘은 또 수도권만 따로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 때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3% 기대하고요. MBN 좀 여러분들 많이 좀 그래도 몇 번은 더 열심히 봐주세요. 그 우리 정청래 의원 나갔는데 그래도 빨리 조기에서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우리 정의원 오기 전에, 우리 정알바 광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정 의원님 출연료를 좀 깎기로 했어, 우리끼리. 아, 내가 안 그랬어? 된다고 그랬어.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광고 영업 나가기로 했어. 그래서 안 돼. 판도라 잘릴 거라고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판도라 잘리는 저도 영업에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도라 잘 되길 바라고요. 내 친구가 있잖아요. 예. 건설회사를 크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라 그래? 그럼 거절해서 해서 무슨 도움이 되지 광고에서? 아, 그냥 하라고. 그냥 하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광고 이런 거. 네. 요새 저기 보니까 김용민 프로나 이런데 활명수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놀랐는데 활명수 회장님 좀 만나가지고 회장님 예. 한 달에 200이야. 그러면 제가 만나세요. 전후로 한 번씩을 더 넣든지 해서 제가 해볼 테니까 알았어. 고정적으로 해야지. 알았어. 아니,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정권 가려고요. 교체의 분위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오죠. 약간. 그런 기업인들, 경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제일 빠릅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저변으로 지금 가고 있고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견고한 것이 당선 가능성이 워낙 높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 분 수고하셨고, 우리 오늘도 사실 오늘 굉장히 늦게 끝나는데 밖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기하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자기들끼리 막 사진 찍고 박수 치고 저거 다 청래당이죠? 청래당이고요. 청래 시대를 이거 끝나고 바로 녹음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여기서? 못해가지고. 네. 뭐야? 빨리 끝내야겠네. 원래는 시작 전에 했었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면 맨날 방송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직원들이 청래당 사람들 오는 거 싫대. 왜요? 네. 매상이 하나도 안 오는데. 매상 좀 올리세요. 매상. 의원님이 좀 계산해주세요.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고 간대. 아 진짜? 알았어. 그러면 달아놓으세요. 제가 계산하고 나갈게. 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주신 방청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